자, 오늘도 어제에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몬스터 제작을 하나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이 미믹이라고 들어봤어요, 미믹? 미믹. 달려들어서 깨무는 이제 미믹, 미믹.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겁나 귀엽거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막 보물 쌓여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특수 효과 같은 거 주면 여기서 막 보물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깨물고 이러거든. 평소에 볼 때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물상자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자인데 달려들면서 이렇게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컬러링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컬러링 대충 한 이색으로 맞춰서 할 거거든. 뭐 이렇게 어딨냐? 야! 나무 상자.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나무 상자. 근데 얘 보면은 모델링이 박스 두 개죠. 오늘의 모델링을 못 따라오면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달려가서 고문할 테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자를 넣을 때 그림자 색을 뭐 쓴다 그랬죠? 이 색을 낮춰서 여기로 가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알트 누르고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색이 나오잖아요. 이 색에서 더 어두운 색은 어디예요? 이 색보다 어두운 색은? 왼쪽이죠? 노란색이 가장 밝은 색이니까, 그죠? 왼쪽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색 자체를 어둡게 고른 다음, 그 다음에 채도를 살짝 높이고 이 명도를 좀 떨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칠해주는 거. 그림자 같잖아. 그지? 어? 그림자 같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림자를 칠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자 이렇게 넣고, 이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나무 특징을 넣어야지. 나무 특징은 뭐 있어요? 그죠? 나무 결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무 결을 넣어주기 위해서 더 진한 색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나무 결을 이렇게 쫙쫙 그려줍니다. 쫙쫙, 쫙쫙쫙, 쫙쫙 그려줍니다. 쫙쫙 그려줍니다. 다 했죠? 이제 끝이야! 다 했습니다. 편하죠. 이렇게 미믹 해가지고, 저는 좀 미믹이, 얘가 좀 흉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 칠했다. 저는 얘가 흉폭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안에 이제 금이 잔뜩 있고, 그 피를 좀 묻힐 거예요. 이렇게. 피 막 이렇게. 피칠. 나이스. 피칠을 이렇게 해줍니다. 빨갛게. 립스틱 빨갛게 칠하고. 얘는 여자하고 어제 거에는 남자애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 넣고요. 다크서클은 중요하지 항상.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거예요. 그만하죠. 네. 자, 맥스를 연 다음에 박스를 만듭니다. 1, 박스를 복사합니다. 2,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걸로 모델링을 합니다. 사이즈를 적당히 고르세요. 어제 거보다 이게 더 쉬웠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는 박스의 중앙을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에 맞춰서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와 y를 0으로 만들면 되나? 요렇게. 이런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는 애한테 얘를 맞추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잠깐만, 알려줬었나? Alt A 누르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렬이 돼요. 근데 정렬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X축 정렬, 그죠? Y축 정렬, 그리고 높이 정렬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높이는 내가 얘한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X와 Y는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OK를 딱 누르면 이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얘를 0점에다 놓고 얘를 다시 0점에다 놓으려면 이때는 그냥 0.0점에 맞추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요거 얼라인을 사용해서 클릭해서 맞춘다. 단축키는 Alt A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 입을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려면은 이게 이렇게 회전돼야 되죠. 근데 회전축이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별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딱 닫아야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닫아 놓으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벌려도 다 안 벌려지잖아. 그리고 뒤를 중심으로 벌려져야 되잖아, 이게. 그러려면 얘가 축 변화가 필요하겠죠? 축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피봇으로 와서 피봇에서 이 축을 Y축의 뒤쪽에다가 맞춰서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정렬을 하려면 스냅을 키고 어펙트 피봇 원리를 키고 이거를 중앙에다 맞춰준다. 가운데. 그 다음에 어펙트 피봇 원리를 끈다.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얘를 열어주면 되겠죠. 냠냠. 그죠? 냠냠. 예.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됐는데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이동시켰을 때 얘를 따라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얘에 종속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모델링끼리 서로 종속되어 있는 도표를 볼 수 있는 그 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맥스에서 스키마틱 뷰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스키마틱 뷰를 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켜서 보면은 그 도표가 나와 있고 박스 1이 있고 박스 2가 있어요. 그럼 박스 2가 박스 1에 종속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종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고 2번이 1번에 종속됩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동하면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박스 1번과 2번을 UV를 펴야 됩니다. 근데 UV를 필 때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UV를 피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두 개를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UV W 누릅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펼 수 있어요. 편하죠? 예. 그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 누른 다음에 얘네는 박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누르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얘네를 정렬을 눌러버리면 그냥 다 이렇게 정렬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면이 다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면만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눌러주면은 이게 따로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도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는데 여기 선택하고 이쪽 선택하고 컨트롤 B 누르면 떨어지죠. 예. 여기도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B. 그죠? 얘도 여기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컨트롤 B. 여기는 됐고 여기는 됐고 위에 어디니? 전체 선택 컨트롤 B. 됐죠?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안 띄었네. 컨트롤 B. 있지? 예, 됐죠? 정육면체니까 12개죠? 다 선택한 다음에 안에다 다 몰아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크기를 맞추려면 뭐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폴리곤 앵글, 스타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골라서 넣고, 여기서, 여기가 위냐, 아래냐. 보통 이거 합칠 때 어떻게 합치냐면은, 여기가 위잖아요. 그러면은, 엣지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두 개를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렇게 보고, 더해주기. 이거거든요. 꼬매기. 그죠? 여기 선택하고 꼬매기. 선택 꼬매기. 단축키 있으면 진짜 편하겠지. 있으면 편한데 제가 몰라가지고.
자, 이거를, 어이구, 이렇게 더해줍니다. 내가 깜빡했는데, 이게 지금 상태가 빡세더라고요. 더해줍니다, 그대로. 아이고. 에이터블 폴리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에이터블 폴리로 만들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더하면 UV 날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죠? 신기하죠? 내가 이거 박스를 왜 이걸로 변환시켰냐면은, 이 중간에 박스에서는 선이 가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디터블 폴리일 상태일 때 맥스에서 작업할 때 중간에 있는 선이 집히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폴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태 변환을 하는 거거든. 자, 해가지고 이렇게 핀 다음에 정렬을 해서 넣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 맞춰주면은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박스가 외곽선에서부터 0.002 간격만큼 떨어지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애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색을 엿다 칠하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칠해집니다. 왜 그런지 알죠? 맵은 위아래가 반복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펴가지고 됐고 다시 여기에서 얼랩을 넣어가지고 여기서도 얼랩 작업을 마무리 해줍니다. 빠르게 해줍시다. 얘는 어디를 중심으로 펴야 되냐면 위쪽을 중심으로 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캐릭터를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보통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걸로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여기다가 위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정리합니다. 어레인지 약간 회전하고 그 상태로 한번 눌러주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두 벌이 만들어졌는데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얼랩을 다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 누르면은 두 개 겹쳐 있죠? 이거를 그대로 찍어주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간격 벌리라고 하면은 간격 벌려주고요. 그럼 끝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애니메이션 걸 수 있습니다. 통통 거리면서. 아, 잠깐만. 얼랩 한 다음에 깜빡했는데 이 빼냅시다. 이거 툴 USB USB를 UVW 빼고 바깥으로 해서 헉헉 몬스터 오늘 거는 이름이 오늘 거는 미믹이야. 미믹 아이고 미믹 UV 해서 접고 엔터 한 다음에 그대로 꺼주고요. 또 이건 그대로 더해주고 컬랩스 올 오케이. 그럼 이제 됐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넣을 준비합시다. 애니메이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애니메이션을 입을 벌리는 거 하나 만들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 하나 만들 거고 프레임은 20으로 짭시다. 20 오케이. 그 다음에 0번에다가 셋 키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선택하고 셋 키 넣고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끝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주고 중간쯤으로 해가지고 10번으로 해가지고 얘가 입을 벌리도록 오토키 누르고 앵글 누르고 입을 벌린다.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보면 이게 입이 다물어지겠죠?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 벌렸다가 닫았다가 이거 하품하는 것 같아. 빨리 갑시다. 1번 착착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점프를 뛰게 할 거예요. 이중으로 할 거라 이거지. 여기서 촥 할 때 오토키 돼 있죠? 점프 한 다음에 딱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느낌이 되게 누가 이렇게 손으로 끈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같잖아. 이거를 얘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이거 커브 누른 다음에 커브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그냥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그냥 확대고, 시프트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좌우 확대고요.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상하 확대예요. 그래가지고 상하 확대로 이게 제대로 켜지도록 한 다음에 좌우 확대로 요거를 늘려주고, 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거를 요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얘를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돼요. 전보다 좀 낫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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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렇게 돼야 되는 통, 그죠? 이게 그래가지고 커브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야, 맛배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채색을 하면 되는데, 얘를 채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0번에다 놓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유 폴더도 많다. 야, 몬스터에다가 미믹 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합니다. OBJ로 익스포트 할 때는 플립 YZ 돼 있어야 되고요. 익스포트 메테리얼 돼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 메테리얼 라이브러리 있어야 되고. 깜빡했네. 아, 왜 이렇게 오늘 깜빡하는 게 많아. 자, 메테리얼 엽니다. 오토키를 끄고요. 메테리얼 이름을 미믹이라고 해서 넣습니다. 메테리얼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고 나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디 페인터에서 오브젝트에 메테리얼 적용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귀찮아요. 잘 까먹게 되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그 행동을. 그래가지고 얘를 미믹이라고 하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지? 미믹, 바디. 그죠? 그리고 여기 머리를 미믹, 헤드. 이렇게 적어줍니다. 바디, 헤드. 바디도 대문자니까 헤드도 대문자로 하자. 헤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하고, 이 두 개 다 메테리얼 넣고, 파일에서 익스포트로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한 다음 바탕화면에 몬스터에 넣어줍니다. 미믹 하고, 플립 YZ 익스포트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UV고요. 노말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그 저거예요. 버텍스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 스무딩 그룹은 4번 눌렀을 때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지 안 합쳐져 있는지. 버텍스는 버텍스 방향, 노말은 노말 방향,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UV예요. 버텍스는 스무딩 그룹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익스포트를 그대로 눌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페인터가 열려있죠? 열려있고, 파일에서 오픈한 다음에 방금 전에 진행을 하던 바탕화면에 있는 몬스터를 꺼내가지고, 어디냐? 몬스터 들어와서 미믹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해주고요. 다른 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 그냥 열립니다. 얘는 이게 왜 뜨냐면 R18이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R18일 때는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맨 위에 보면 3D Max라고 있거든요, 이미. 프리셋이. 이거 고르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3D Max에 맞도록 디폴트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들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R18 같은 경우에는 들고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뿌옇게 나오게 되는데, 별로 당황할 거 없습니다. 메테리얼 가서 요거 클릭하면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죠? 잘 나왔죠? 돌릴 때 이렇게 좀 흐려지는데, 메테리얼을 찍은 다음에 여기 베이직에 가면은 불필요한 게 지금 트랜스퍼런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꺼주면 되고요. 그 컬러로 온 다음에 이제 얘한테 텍스처를 넣어야 되잖아요. 텍스처를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맥스에다 미리 넣어놨다면 텍스처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지만, 바디 페인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은 이 상태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텍스처를 넣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 탭에 와서 파일에서 뉴 텍스처를 한 다음 텍스처를 만들어 주는데, 오늘 거는 1024 사이즈로 맞춰 주겠습니다. 1024.
그 다음에 얘를 만들자마자 Save Texture As를 눌러서 이 텍스처의 파일 형식을 결정을 합니다. 밑으로 쭉 보면은 포토샵 파일 형식이 있어요. PSD. 우리는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고른 다음 OK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얘를 저장을 해줍니다. 자, 포스터 여기다가 미믹 하고 쳐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림 그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뷰로 넘어와서 이제 메테리얼 여기 찍고 텍스처에 가면은 이거 메테리얼 요거 찍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텍스처에 가면은 여기에 그 텍스처 화살표 있어요. 여기 비트맵이라고 있죠. 여기 미믹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칠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컨스탄트 쉐이딩으로 바꾸면은 내가 칠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맥스에서 보면 뭐랑 똑같아요? 그 여기 보면은 이거에서 이제 플랫 컬러로 바꾸는 거 있었죠. 이거 기억나죠 이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디폴트랑 플랫 컬러랑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그대로 칠하면 되는데 이제 모델링을 돌리고 뭐 회전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l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게 이동이고요. 왼쪽 누르고 클릭하면 회전이고요. 오른쪽 누르고 클릭하면 확대 축소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입안에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오브젝트 탭으로 가면 여기 지금 헤드랑 바디랑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헤드를 요 위에 거 작은 거 동그라미를 두 번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만들면 얘가 하이드가 됩니다. 밑에 거를 두 번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만들면 얘가 아래가 하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컬러에서 이 컬러는 자주 보기 때문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뭐라 그러지? 요 조그만한 거 요거 요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도크를 시킵니다. 이렇게 도킹. 채널 안 보거든요. 컬러만 찍습니다. 이렇게 컬러만 나오죠. 중간에다 해두는 게 좋고 브러쉬 딱 치면은 브러쉬 속성 나오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포토샵 옵션이죠 이거. 그죠? 그리고 여기 레이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근데 매테리얼에서 이 미믹이 있던 요 이미지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줘야 요쪽에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 기본 컬러 이렇게 딱 칠해가지고 칠해줄 수 있고요. 기본 컬러 지금 흰색으로 넣었는데 흰색은 아니지. 색 골라서 어느 색이었냐? 이 색이었죠? 고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전체 칠하기 다 들어갔죠?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새로 만들고 이게 레이어 새로 만들기입니다. 펑션에 가면은 역시 우리가 포토샵에서 흔히 보던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거를 돌려가면서 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색깔을 고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색을 칠하고 이렇게 넣고 이래가지고 칠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포토샵보다 훨씬 편해 보이지 않냐? 색칠할 때 그죠? 이게 훨 편합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기퉁이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옵젝트에서 밑에 거는 이제 안 보이게 해주고 위에 것만 먼저 칠해보도록 하죠. 여기만.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키우려면은 뭐 여기서 이게 브러쉬 사이즈 이렇게 조절해도 되는데 어 엔터 옆에 보면은 대괄호 닫기 대괄호 열기가 있어요. 대괄호 열기가 브러쉬 줄이기 대괄호 닫기가 브러쉬 키우기. 근데 이제 보면은 피랍이 전혀 없는데 얘는 그러면은 그 포토샵처럼 피랍을 넣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피랍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처럼. 이게 포토샵처럼 피랍을 넣을 수 여기 옆에 보면은 프레셔라고 있어요. 찍으면 펜 프레셔라고 있죠? 찍으면 피랍이 들어갑니다. 그 요게 피랍을 세게 먹게 하기, 이게 피랍 약하게 먹게 하기. 그거예요. 두개 넣으면 안 되죠.
컴온.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강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레쉬라고 있는데 이거를 살짝 줄여줘야 피랍이 좀 먹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바디 페인터를 정말 왜 쓰냐면은 이게 포토샵처럼 그림 그리듯이 이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를 3D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텍스처에 1대1로 들어가기 때문에 브러쉬에 있는 픽셀도 텍스처에 있는 픽셀과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바디 페인터에 있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상단에 보면 프로젝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거의 포토샵 수준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션을 누르면 화면 기준으로 픽셀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 원래 이게 아닌데 저 이게 지워야죠. 그리고 이건 좀 딱딱한 브러쉬인 게 좋겠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나눠주고요. 이게 찍고 찍어주고 이 찍고 찍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 지워졌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자 모양대로 나오게 하려면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저기 뭐지 포토샵에서 크기 키우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하게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프로젝션 누르면은 내가 지금 이걸 각을 왜 회전을 안 하고 있냐면 프로젝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각을 회전할 때마다 렌더를 새로 걸어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컴퓨터 빠른 데서는 괜찮은데 내가 옛날에 쓰던 컴퓨터 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 지금 학원 컴퓨터에서는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이제 옛날에 내 컴퓨터에서 그랬다고. 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거의 8년 만에 해가지고 엄청 느렸었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뭐지 3D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피규어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지금 UV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잘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려지죠.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딱 끄잖아요. 그럼 그대로 남아요. 물론 픽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거를 잘못 그렸다고 해서 이거를 아이고 나 이거 잘못 그렸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컨트롤 Z를 누르잖아요. 그럼 지금 그렸던 게 다 날라가고 복구가 안 됩니다. 컨트롤 Z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다 날라갔죠. 그리고 복구가 안 돼. 되네? 원래 복구 안 됐는데? 옛날에 안 됐거든? 2018이 좋은가 봐. 이거 깔아라, 야, i18. 옛날 버전 안 됩니다, 저거. 내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선생님 복구 안 돼, 어떡하죠? 이래가지고, 막 옆에서 까르르 울면서, 웃으면서 잘 됐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 동료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우면서 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좀 덩어리 잡고 이러는 거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보면 눈치 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쪽에서 그린 게 이쪽에 투영돼 있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일부러 투영을 지금 제가 켜둔 거예요.
그 투영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조작할 수 있냐면, 아이고 지울 것도 많다. 대충 지우자 이거. 어차피 빡센데. 쓱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남기고. 이거 정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지금 퍼스펙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퍼스펙티브를 빼세요. 이게 1번이에요. 패러렐로 바꾸면 퍼스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앞뒷면을 동시에 그릴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조금 확대를 한 다음에 프로젝션을 걸고, 위쪽이 아래쪽보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림 그릴 때 이제 헷갈리죠. 상자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상자니까 이렇게 놓고, 됐다. 자, 이게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컨트롤 T 누르고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위에 거 하나 또 복사하고 이렇게 놓고 컨트롤 T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 뭐야, 이거 맞나? 잠깐만, 이거 바꿔보자. 이거 또 너도 바뀌어봐. 틀렸다. 컨트롤 J 바꾸고 위로 올려서, 됐다. 컨트롤 T 누르고 돌려서 맞추기.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 좀, 됐다. 여기도 걸고. 이거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상자에다 그림자 넣는다고 하면은 상자에 그림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 뭔지 알죠? 바닥에 의해서 반사광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가 더 밝아져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학생들 좋았어. 똑똑해. 여기도 이제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옆면보다는 밝지만 위쪽보다는 어두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위, 앞, 옆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도 이거보다 어두운데 이쯤 됩니다. 이거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얘도 그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걸려있지. 확대를 한 다음 브러쉬를 왕창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니스를 아예 없애주고 위쪽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샥, 그림자 왜 안 들어가지? 그림자를 사이즈를 확 늘리고 하드니스를 싹 없애주고 프레셔를 낮춘 다음에 그림자를 이렇게 샥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옆쪽이 앞쪽보다 어둡댔죠.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줄여준 다음에 옆쪽으로 이어질 구간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아우 좀, 이렇게 이러면 투영돼서 옆쪽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 색깔로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 방에. 위쪽은 어떻게 된다? 아래쪽도 이렇게 쫙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쫙. 넉넉하게 그려줘요. 이렇게 넉넉하게. 위쪽은 어떻게 된다고? 위쪽은 밝다 어둡다? 밝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아이 좀, 이렇게. 이거보다 지금보다 살짝 더 밝아지면 더 좋은데 일단 요 정도. 자, 요 정도 해준 다음에 프로세싱을 끕니다.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떨궈서 돌려주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컨스탄트 쉐이딩을 먹여서 보면은 이렇게 투영돼가지고 뒤쪽까지 다 칠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박스가 거의 칠해진 거지. 그럼 위쪽에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이쪽 대각선 옆으로 보고 이쪽에서 박스 이거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그죠? 그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빨리 할 수 있겠죠.
얘 해보면 되게 재밌다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합판처럼 이렇게 이쪽은 합판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판 이러고, 중간에 이렇게 틈 벌어진 데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이쪽은 이쪽 합판은 길이가 좀 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비가 좀 얇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합판을 이렇게 더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찍찍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주면 돼. 이렇게 파인 부분 만들어줘요. 깊게 파이는 부분 만들어주고 끝에서, 그죠? 그 만화적인 표현 있잖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위쪽은 이렇게 됐고, 옆쪽에서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옆쪽에서 이제 이거보다 더 어두운 표현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컬러를 더 어둡게 선택하고, 더 어두운 명도를 더 어둡게 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림자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더 어두운 색을 고르면은 이런 식으로 명암을 더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가지고 측면은 진짜 거의 바닥과 같은 정도로 어둡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손맵 할 때 3D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닥 칠해주고 쓱쓱쓱 이렇게. 아, 이 다 그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텍스처에서 겹없어요. 여기 선택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요. 에이트에서 카피,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하면은 붙여넣기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위쪽만 빨리 끝내고 아래쪽은 다 복붙하자야. 쓱쓱쓱 해가지고 다 넣어줍니다. 하드니스를 좀 올려주세요, 밑바닥 칠할 땐. 그리고 이거 보여요? 이거 얼룩져 보이지, 컬러가. 바디 페인터가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에디트에 보면은 프로젝션 세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기 밑에 칸쯤에 리니어 워크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꺼줍니다. 그럼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브러쉬 다시 누르고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야, 그려서 다 끝내겠다. 지금은 아까는 투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 거는 까먹었습니다. 원래 투영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주면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이거를 발라야죠. 이거 뭐예요 이거? 예, 모질 해야죠, 모질. 여기선 두 번만 하자. 빡세잖아 나는. 모질 해줘, 모질. 얼굴에다가 모질 하지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장신구에 장신구. 이렇게 다 칠해졌으면, 금속이니까 이거는 좀 밝게 해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봤을 때는 채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쯤인가? 이쯤인가?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넣고
끄트머리에서 밝게 해주고. 됐죠? 이렇게 한번 넣고 끄트머리에서 밝게 해주고. 이거 뭐 벌레 눈깔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맞죠? 이건 틀렸음. 다시 틀렸으면 다시 해야죠. 이거를 넓게 필려면 색을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 자체가 큰 상태에서 몇 번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를 줄이고 끝에를 따세요. 이렇게 이러면 됩니다.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나름 스킬이거든.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너무 밝게 넣으면 안 되고 적당히 넣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데 복사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하나 제대로 그려서. 이게 이제 그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는 무조건 어울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려서 해결합니다. 그려서. 손맵이자 넣고요. 위쪽에 밝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고요. 밝게 넣어주고요. 아 여기도 투영해서 할걸. 빨리 넣고 적당히 넣고 끝내자. 1시간 넘은 거 아니? 40분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눈 표현 넣어주고요. 솔직히 난 이거 손맥 같은 거 할 때는 포토샵도 뭐 나쁜 툴은 아니지만 확실히 바디 페인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게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훨씬 좀 더 훨씬은 뭐야? 많이 직관적이에요. 포토샵보다. 그리는 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포토샵은 그렸다가 확인했다 그렸다가 확인했다 계속 반복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마감하는 부위도 처리가 얘가 더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 밑에 보여지게 하면 이게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지. 그럼 이제 텍스처에서 봤을 때 이제 얘네가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레이어에서 이제 이거 말고 이거까지였는데 더해주죠. 밑으로 머지 다운한 다음에 더해준 다음에 UV 메쉬에서 쇼 UV 하면은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역시 레이어로 가면 같은 텍스처를 쓰기 때문에 레이어는 같이 잡히거든요. 여기 잡았을 때와 여기 잡았을 때가 UV 메쉬 보여주는 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디를 고른 다음 레이어 쪽에 보고 이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냥 컴온. 예. 자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가져갑니다. 한 이까지만 복사해서 갖고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동. 됐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됐냐? 됐지? 그렇지. 밑바닥 그냥 밑바닥 칠하면 되니까. 아이고 밝은 색으로 칠하면 안되고 어두운 색 칠해야지. 그 키워서 칠해줍니다. 빠르게 파파팍.
눈은 지워야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는 이제 그 위쪽이랑은 다르게 입 안쪽이 표현돼야 되네요. 왜냐면 얘가 머리를 벌렸을 때 이 밑에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색 적당히 넣고 이거 눈 지워주고 이거 빠바바박 해가지고 지워주고 위쪽보다 아래쪽이 좀 더 밝은 편 해가지고 위쪽에서 싹싹싹 해가지고 지워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좀 더 밝은 색으로 이 정도면 됐어. 넣고 상자 상자 그죠? 좀 입 느낌을 좀 살려볼까 한번?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옵젝트에서 헤드에서 두 번 클릭해서 빼주고 이제 여기다가 박스에다 채울 거예요. 그거를 금을 채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금화 같은 거 그릴 때 생각할 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보면 이제 금화 그리라고 하면 하나하나 되게 정성스레 그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 제가 금화 그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화. 야 근데 이거 휴대폰 게임 들어가면 이만한 사이즈로 보거든? 정성스럽게 그릴 필요가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색감이랑 명암, 덩어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보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확인하는 거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덩어리 넣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금화를 그린다 치면은 금화 사이즈로 금화의 기본색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주황색이거든요. 네, 깔아줍니다, 이렇게. 다 까는 거 아닙니다. 중앙으로 올수록 많이 깔아줘야 돼요.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깔아주고. 그리고 또 빛나는 정도가 중앙에 올수록 이렇게 빛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끝으로 갈수록 적게 모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올수록 밝습니다. 들어갈수록 어둡고요. 그 특징을 맞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렇다고 높이가 무조건 중앙으로 갈수록 무조건 두꺼워지냐라고 하면 아니, 높아지냐라고 하면은 그렇긴 한데 높이는 가지각색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여기 맞추기가 어려워요. 금화 위에 금화가 쌓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렇게 튀는 애들 한두 개 있는 거야 한두 개. 작으면 멀리 작게 보일 거고 이 정도로 작으면 크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동전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게 동전이 아니라 금이니까 금에 대한 그거를 칠해줍니다. 금에 대한 그 느낌을 해줄 때 끝에를 따주는 거예요. 끝에를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그거 칠하던 거 기억나죠? 이거 옆에 똑같이 칠해요. 똑같이 측면을 칠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러면 동전이 이게 끝에를 두 번 칠해주고 끝으로 와서 한두 번 톡톡 쳐줍니다. 이렇게. 나 이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참 쉽죠? 재밌다. 근데 바바주시도 그림 이렇게 그리는데 툭툭 쳐주고요. 옆에서 발라줍니다. 이게 툭툭 이러고 툭툭.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끝에만 따요. 끝에만 이렇게. 보면은 그마 그린다고 하나하나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늦어요. 언제 다 해,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멀리 가서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밝은 부분을 따로 표현해 줍니다. 여기를 어느 정도 표현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금은 서로 반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밝아요.
이게 금들끼리 모였으면 되게 밝아져요. 불빛이 비춰지게 되면 서로 막 난반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대충대충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우 밝음을 넣어줍니다. 매우 밝음. 매우 밝음은 이렇게 끝에 하이라이트로 이런 식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에. 얇고 작게. 그럼 얘네가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그죠?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금, 금방 하죠? 예. 이 어두운 부분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따주고 이제. 마감해주는 거예요. 마감. 끝으로 갈수록 어둡게 해서 이렇게 채워주고. 예, 너무 밝다, 이거. 이게 맞겠다. 예.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상대적으로 밝아서 얘네가 안쪽에 있는 애가 더 밝아 보이죠. 어, 너무 시꺼매. 빼자. 됐죠? 예. 조금만 넣지, 조금만. 너무 꺼먹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원래 여기 옆에 더 따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채색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텍스처에서 파일, 세이브 텍스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로 옵니다. 그 다음에 메테리얼을 열어서 지금 작업한 메테리얼을 디퓨즈 컬러에 넣습니다. 바탕화면, 몬스터, 미믹이었죠? 됐죠? 을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그럼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왜 안 보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적용은 됐는데 보여지기가 안 돼 있죠? 보여지기 누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플랫 컬러로. 이 상태에서 이제 F4번 누르고 이제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